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강해졌다.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 규제지역 강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6.1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력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TV라든가 뭐 기사들도 그렇고요, 유튜버들도 그렇고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뒷북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규제를 할 거면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해라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보통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아무런 데이터 없이 사전에 뭔가 문제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틀어막는 거는 사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가만두지는 않겠죠.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위헌 아니냐, 별 말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 기간 동안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청약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그 지역들을 규제적으로 묶는다던가, 갭 투자가 너무 성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제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뒷북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대신에 뒷북을 치더라도 꾸준하게 치면 어쨌든 간에 한 방향으로 다 몰아넣고 일방타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종부세라든가 신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좀 조정이 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5가지를 나눠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정책의 기본입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막아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은 이번 규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가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땅 거래 못하게 막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먼저 걸어버리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일반적으로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선제적인 대응이 힘듭니다. 자꾸 뒷북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전국 주택가격은 12, 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죠. 상승세가 됐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되었다. 어쨌든 간에 6월 1일 보유세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급하게 팔 사람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직까지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좀 남긴 남았는데, 요게 워낙에 좀 강력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되게 약간 좀 이제 좀 정리되는 것 같고, 이제 바닥 친 것 같고, 급매물은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약간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너무 낮아진 것도 있었죠. 기준금리가 0.5% 떨어졌으니까요. 시장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작년 12, 16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저 수준 금리 현재 0.5%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 여전,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 이런 것을 얘기하죠.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성 부동자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기성 부동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뜰 부에다가 움직일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돈들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떠다니는 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규모가 1, 2년 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1100조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그만큼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어디 아파트 청약 괜찮은 게 있다더라, 어디 아파트 무슨 줍줍이 있다더라, 그러면 좀 몰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리고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 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일 보유세 기준이 끝나고 나서부터 좀 급매물이 걷어지면서 일반적인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죠.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법인 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쳤으면 가격이 좀 상승세로 전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하겠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추가 지정하는 거죠.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제외된 일부 지역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요거 시기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 붉은색 계통이 투기 과열 지구. 엔간한 경기도권은 거의 다 지정된 거죠. 얼마 전에 분양권 전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분양권 전매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성장관리 권역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 여기 지역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 성장관리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가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여기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사실 말만 들어도 뭔가 좀 제대로 개발되기 쉽지 않겠구나 싶은 데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분양권 전매도 제한되지 않고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가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고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핫한데 요즘 김포시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됐는데 어쨌든 철도도 개통됐고 한강 신도시 있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막 뭐 또 투자들이 몰렸더라, 문전성시에 이루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게스처 마크를 찍고 싶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들 청주 그리고 세종시, 대전 이쪽 라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지인들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아졌고요. 최근에 방사관 가속기라든가 여러가지 호재가 터지면서 여기 집값들이 좀 과하게 많이 올랐죠. 1억씩 뛴 곳들이 되게 많을 정도였으니까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6월 17일 대책이지만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6월 19일 기준으로 표를 나눠놨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 지역은 69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서울 같은 경우 양쪽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네요. 과천, 성남, 하남, 동탄 여기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지정된 곳들이죠. 그 중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날,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해 9월달에, 그리고 하남은 이렇게 2018년에 각각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가다가 지정이 됐네요. 그 이후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에 지정이 됐던 건데 조정대상지구로 됐었죠. 그러다가 1년 뒤에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가 요때 지정됐고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쭉쭉 지정이 됐었죠. 근데 보시면은 성남을 묶으니까 그 밑에 있던 광교라든가 좀 더 밑에 있는 동탄이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용인, 수지, 기흥 요로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묶었죠. 안양, 동안 같은 경우는 과천과 성남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거기서 뻗어나온 거죠. 안양, 동안을 묶으니까 여기서 의왕과 안양, 만안으로도 뻗어나가요. 광교랑 수원, 팔달을 묶으니까 영통, 권선, 장안 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지정됐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요쪽을 묶으니까 그 옆에가 타오르고 여길 또 불을 껐더니 그 옆에가 또 타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규제는 이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고 시장에서는 요거 피해서 계속 뭔가 번져나가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은 정책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정책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정책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다 지정돼가지고 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6월 19일에 새로 지정된 곳들이 뭐 고양시,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등의 지역들이 다 조정대상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전에 지정됐던 곳들, 뭐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따로 지정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어차피 다 지정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성남,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분당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였었는데 여기가 2019년에 땅값 상승이 1등이었죠. 왜?
재개발에다가 플러스 판교 테크노밸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좀 뜬 것도 있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도 동안구와 만안구가 둘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안산 쪽이라든가 구리,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이 다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화성 중에서는 동탄 이신도시가 지정이 됐네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조정대상 지역이 이만큼 새로 생겼고요. 투기가열지구도 새로 생겼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거의 없던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이 뛰었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한꺼번에 다 묶이다 보니까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대체 왜 안 묶는 것이냐 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거의 다 묶였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 세종 같은 경우도 지정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가 되겠죠. 청주도 나름 좀 많이 뛰었던 지역입니다. 나름 이거저거 호재가 있고 오창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게 있죠. 전세가율 당연히 우선적으로 따져야겠죠. 근데 그거보다 요 전세로 들어갈 만한 실수요자가 많은 지방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 여기가 굉장히 선호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송도 있고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있고 오창도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아파트들이 막 2억씩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금 피해를 많이 봤죠. 요 청주 같은 경우도 결국 묶였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 요거 예외 지역들이 좀 잘 나와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예외된 곳들 경기 전 지역이라 하지만 일부 지역이 굉장히 많죠.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그리고 광주, 남양주 요 지역들의 일부 지역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남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광주 이런 지역들은 일부 지역이지만 김포, 파주 이런 지역들은 아예 다 빠졌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겠죠.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는 이기신도시가 들어가 있죠.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좀 멀긴 멉니다. 지금 뭐 주택 가지고 뭔가 투기를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주 이천 정도야 이제 역세권 쪽에 뭐 들어갈 수 있겠고 용인 같은 경우야 원산면 쪽에 뭐 SK 하이닉스 들어가니까 뭔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죠. 남양주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들만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대책 전이에요, 전.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6.17 대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아무튼 이번에 대책 전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가열지구의 주요 지정 효과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투기가열지구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이전까지 전혀 규제가 없었다가 규제적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단대 금지 그리고 2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1주택도 안 해주죠. 예외가 있는 거 뭐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그나마 이것도 바뀌었죠. 이제는 2년 뭐 1년 이게 아니라 이런 무조건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에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 없죠. 다 이제 6개월이에요. 다 6개월 안에 무주택자는 전입해야 되고 이제 1주택자는 처분 및 전입을 해야 돼요. 다주택자는 이런 것도 없죠. 아직 LTV나 DTI 비율에 대한 것들은 아직 건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대출도 굉장히 빡빡해졌죠. 요거 되기 전까지는 얘들만 해준다. 그 외 업종 사업자들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얘들도 안 돼요. 얘들도 안 돼. LTV 이런 거 의미가 없죠. 안 해주니까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제 정비사업 쪽 보시면 이제 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나오지 않았죠.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기다 플러스를 이제 뭡니까? 투기가열지구 여기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려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2년 이상 이게 굉장히 강하죠. 사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뭐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여기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바로 밑에였죠. 아파트 시장에는 왜?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니까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거는 투자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워낙 오래된 곳들이다 보니까 40년 되고 막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내가 살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뭔가 정책이라든가 시장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데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40년 된 아파트에 2년 이상 산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전매 제한 이것도 사실 의미 없죠. 8월부터 개정이 됩니다. 8월에 개정되면은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의미 없죠. 조정 대상 지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넓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달라졌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신고 의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의무인데 이것도 이제 아니죠. 3억 이상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 자금 조달 계획 의무 금액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투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증빙 자료까지 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 상관없습니다. 요거 굉장히 강력해졌죠. 이젠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3억이고 6억이고 9억이고 1억이고 안에 살려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살려면 무조건 증빙자료 내야 돼요. 증빙자료 어떤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항목에 쓴 것마다 다 증빙자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겠죠. 쓰고 보니까 글씨 참 못 썼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규제 지역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확대됐고 거기서 규제되는 것들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규제에 있어서 많이 썼던 단어가 뭐예요? 핀셋 규제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번엔 핀셋 자체가 굉장히 큰 대형 집게로 바뀌어버렸죠. 크다.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이거저거 예외 사항들이 있고 내가 김포라든가 뭐 파주라든가 이렇게 규제가 빠진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도 뭔가 풍선 효과를 걱정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정부에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공통으로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입일 거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 및 전입이 있어야겠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 전입 안 되면 요거 회수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방에. 일이 커지는 거죠. 웬간하면 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포함되면은 양도세가 중과돼요.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 각각 10%씩 이제 중과가 됩니다. 20%가 더 붙을 수 있고요. 여기 무엇보다 뼈아픈 게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일반 세율 6에서 42% 이제 세금에다가 장특공이 적용됐다고 하면 이제는 요거 적용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 더해지니까 20% 3주택일 경우에 그러면은 26에서 62%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52%까지 막강하죠. 이렇게 양도세가 적용되면 아마 여기 규제지역 안에서 돈 번 것들 거의 반절은 다 날려야 되는 수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정부에서는 의지는 명확해요. 앞으로도 규제에 대한 것들은 더 강화만 강화했지 약하게 할 생각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규제지역 지정됐다고 이거 피해간 지역들 뭐 김포, 파주, 여주, 이천 이쪽을 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건 사실 너무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거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여기는 실수로 들어가고 내가 뭔가 다른 쪽을 생각하던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지. 규제 안 된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식의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들, 지방으로 가고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그게 현명한 투자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강화된 것들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이거저거 제한이 많고요. 앞으로 그 외에 이제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이거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파트를 나눠서 알아볼 건데 이거까지 다 보게 되면 이거 정말 뭐 숨은 쉴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좀 타이트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들이야 또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아파트라든가 집 가지고 돈 버는 시기는 아니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비켜갈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문재인 정부 하는 대로 반대로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길게 봤을 땐 그게 과연 맞는 생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